4월 1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기간 투자자용 유동성 허브 솔루션을 출시하였다.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솔루션이 출시가 되었다. 사실 단순히 이렇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지난 문명의 통화 시스템에 금융 전통 트레디파이에 새로운 혁명이 불어닥치고 있는 겁니다. 종이화폐에서 코인으로 변화하는 그런 시스템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천문학적인 일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 비즈니스 국경 간 결제를 위한 유동성 허브를 출시하였다. 이 제품은 암호화폐 유동성으로 비즈니스를 도울 것입니다.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합니다. 자, 쉽게 한번 이해해 볼까요? 지난번 보여드렸죠? 국제결제은행, 암호화폐 익스포저 은행 전세계 은행의 20%이다. 전세계 은행 중에서 10개 중에 2개만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암호화폐 또는 코인베이스 같은 주식입니다. 대부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현재 BIS, 국제결제은행 산하에 있는 바젤위원회에서 바젤3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서 10개 중에 2개 은행만이 현재 코인과 주식 같은 걸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에 코인베이스 같은 주식 말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40%, 그 비중 중에서 코인베이스는 30% 미만을, 이더리움은 5% 미만을 점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산하에 있는 바젤위원회에서 현재 코인 비중을, 암호화폐 비중을 1%에서 2% 상향하고 이것 또한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다 언급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어떻게 났죠? 현재 이걸 0.0005%, 0.0003%, 0.0001%, 암호화폐 수탁 규모가 0.005%, 그리고 암호화폐 익스포저 비중은 0.0003%, 수탁 비중은 0.0001%. 자, 여기 이게 감이 오시나요? 0.0001에서 0.0005다. 자, 비중을, 은행의 비중을 2% 이것까지 플러스할 수 있다고 정해놨는데 고작 10개 중에 2개 은행만이 현재 이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시장은 1000배 이상 매가 팽창합니다. 전통 트레디파이의 새로운 젖줄을 대는 예대 마진을 통해서 돈을 받고 5천원짜리, 5만원짜리, 만원짜리, 100달러짜리 돈을 받고 예금을 받고 그 다음 끌어와서 대출을 해주는 바로 신용 창조의 시스템에 새로운 인프라가 깔리는 혁명적인 일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심장인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기간 투자자용입니다. 전통의 트레디파이와 은행, 송금기업, 그리고 카드 결제망, 모든 시스템에 대한 금융의 원 시스템, 여기에 새로운 화폐 시스템, 디지털 물질 시스템이 우리 곁으로 오는 겁니다. 자, 리플의 인사이드 아티클에 암호화폐 유동성과 토큰화의 미래.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고 계시죠? STO. 증권의 토큰화, 주식, 채권의 디지털화. 자, 이 시스템의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가 중심에 있다. 자, 그러면 쉽게 귀에 꽂히게 언급을 드릴게요. 자, 재무상태표, 구대차대조표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죠. 1년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1년 이상 현금화 시키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고정자산. 자, 그래서 유동자산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 상품, 매출 채권, 외상으로 파는 거죠. 미수금, 재고자산 이런 것들이 되고요. 여기 고정자산에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영업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바로 방금 전에 제가 언급을 드렸던 토큰과 코인과 CBDC와 NFT와 그리고 각종 STO들이 꽂힌다는 거죠. 그리고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가 출시하였다. 이 말이 뭔지를 아시겠죠? 제가 평생 동행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말입니다. 리플 법무팀 SEC 공정한 고지 주장 반박 서한을 제출하였다.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한순간에 결과물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아구가 맞죠. 그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에 말입니다. 홍콩 입법위원회 위원 연내 혹은 내년 암호화폐 법제화를 예상한다. 엄청난 이야기죠? 암호화폐 법제화를 예상한다. 홍콩, 중국이 따라오는 거죠. 이 새로운 세상에 여러분은 초기 시장에
초기 시장 참여자라는 거를 XRP를 호들 중이신 여러분들, 그리고 XRP와 더불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각 섹터별 1등을 보유하신 여러분들은 이 시장의 초기 시장 참여자입니다. 1000배 이상 성장하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드렸죠? 가상자산 나스닥을 추월한다. 나스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 전 세계 채권 시장,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바로 전 세계 가상 시장과 시가총액을 비교할 날을 보면서 우리는 투자를 집행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큰 그림. XRP 가격 예측, 폭발적인 성장을 위한 거래의 전설. 헬릭 저버그. 자, 이분인데요. XRP를 급등할 암호화폐로 나열합니다. 자, 트레이더, 유명 트레이더라고 하시는데요. XRP에 대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을 밝혔는데 XRP는 가까운 장래에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XRP를 언급하면서 암호화폐는 큰 성공을 거두기 직전입니다. 그러면서 비트와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인상적인 가격 행동을 보여줄 수가 있다. 정확히 일주일 전에 본격적인 알트코인의 시장의 장사를 예측하였다. 본격적인 탐욕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그 시발점에 있을까요? 저와 보는 시점이 비슷하네요. 자, 그래서 XRP에 대한 소식,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흔들리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밑그림은 완성돼 있다. 이미 미래는 정해져 있다. 그리고 본격적인 알트의 장세가 도래한다. 자, 국내 미디어에 업그레이드 마친 이더리움 300만원 가나, 시총 2위 암호화폐 가격 급등, 인출 가능해지며 수요가 늘었다. 자, 이더리움이 1번 라인을 돌파를 확실하게 해줬죠. 비트가 먼저 상승을 크게 했다. 이게 에너지가 이더리움을 이동한다. 본격적인 타 알트코인으로 전이가 된다. 그리고 XRP는 한번 큰 상승, 다시 한번 물량 소화하고 다시 한번 상승, 떨어져서 여기서 살짝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죠. 소송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면 바로 올라갈지, 떨구고 올라갈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방향성은, 큰 그림은 정해져 있다. 이미 우주선 폭발은 정해져 있다. 이걸 본인이 감당해내며 완주할 수 있을지, 그걸 본인이 확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경기가 안 좋다는 게 모두가 알고 계시죠. 이미 1월달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은 3만 달러 현재 뚫었습니다. 10개월 만에 처음이죠. 그리고 이더리움까지 에너지의 파동이 전이가 되고 있었죠. 그러나 전 세계는 커지는 아래 공포, 리세션을 넘어서 2분기 연속 경기 침체, 역성장을 넘어서 사실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기 폭락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외면받는 미국의 정크펀드, 위험자산 채권이죠. 투기 등급 회사채 시장 썰렁하다. CCC 등급 금리 여전히 15% 유지. 은행 위기 이후 가격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침체 짙어질수록 우량 기업 선호한다. 저신용 중소기업 자금 조달 꽉 막혔다. 정크본드 사이에서도 양극화하고 있다. 떨어질 줄 모르는 미국 정크본드 수익률. 즉 뭐죠? 정크본드에 자금이 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불안하기 때문에. 경기가 확장하고 경기가 안정되면 이쪽으로 수익성이 많이 몰리면서 정크본드의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왜? 더 높은 수익률을 바라니까. 그러나 현재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이 예상되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도 현재 이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현재 예측되고 있죠. 그런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그리고 주식시장도 반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쵸? 참 어렵죠. 그리고 일부 이코노미스트나 경제학자들은 언제든지 경기가 폭락해도 이상하지 않다. 끊임없이 개인 투자들을 헷갈리게 만들죠. 그러면서 선수들은 기득권은 열심히 모았습니다. 1월 달부터. 또는 FTX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개미 무덤을 만들었죠. 이때 그들은 모았다는 거예요. 진짜 선수들은 이때 모읍니다. 제가 언급드렸죠? 매입하기 가장 좋은 시그널은 언제죠? 폭락해서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을 때. 이거를 능가하는 매입 시기는 언제죠? 일시적으로 떨어질 때. 이게 FTX였다. 그리고 복귀했다. 지금 상황은 이제 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탈출해 나가고 있는 1번 매물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거듭 언급드리지만 2024년 경기 폭락이 예정돼 있어요. 자, 시간차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기점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공장 마당까지 쌓인 재고. 외환위기 때보다 겁나나. 자, 당좌 거래 정지 법인 매달 증가하고 있다. 매출 연체 늘고 가동률 떨어지고 있다. 반도체 부진,
건설시장 침체에 장비, 가구업체 연쇄 도산 우려가 되고 있다. 부도위기에 살얼음판 경영, 급등하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죠, 현재. 자, 쌓이는 재고, 심화하는 자금난. 자, 이게 대한민국 수출로 먹고 살죠. 그리고 부동산, 굉장히 중요한 내수 지표이기도 하죠. 대한민국의 경제가 사실 바로 앞에 지금 굉장히 닥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전 세계 경제도 의도적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해서 인플레이션도 의도적이었다. 연준의 천문학적인 자이언트 스텝과 함께 엄청난 고금리. 자, 금리 5%를 은행 대출 금리 5%, 6%, 대출 금리를 2%, 3% 쓰다가 6%, 7% 뛰게 되면 3배 이상의 이자를 내는 거거든요.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기업들이 몇 프로나 있을까요? 쉽지가 않죠. 그쵸? 이런 상태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2024년도. 단 2023년도는 뭐죠? 그 가운데 일시적으로 경기를 리바이벌 시킨다. 중국을 열어 제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봉합, 합의 그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과 주식시장에 본격적인 기술적 반등과 탐욕의 시간이 도래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다가오는 시스템, 리스크. 우리는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시나리오 1과 2. 자, 한국경제신문에 지금 광고가 뜨고 있네요. CME 그룹이 위험과 기회가 만나는 곳. 어떤 여건 속에서도 완벽한 파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기득권 거래소 중에 하나죠. CME 그룹, 나스닥, 뉴욕 증권거래소,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팩트. 자, 이들이 국제 기득권 거래소와 리플은 또 무관하지가 않죠. 이들이 여기 광고가 나오고 있네요. 어떤 여건 속에서도 완벽한 파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위험과 기회가 만나는 곳. 이들이 다음 파도를 정했다는 거죠. XRP로. 자, 그리고 시진핑 프랑스 이어 브라질과 정상회담. 다자주의로 미의 반격. 미디어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새로운 그런 시스템이 나온다는 거예요. 달러 중심의 미국을 통한 전 세계 시스템을 다자간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밑에는 새로운 금융에 대한 원통합 시스템이 진행 중입니다.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자 전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죠. 미국의 영향력 약해진다. 중국 오펙 플러스 브릭스 포위 전략한다.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그들이 말입니다. 에너지의 파동을 스위프트 2.0, 리플렛 이 중심으로 ISO 20022로 바꿔나간다는 거죠. CBDC, NFT, 토큰, 코인 이런 새로운 물질로 바꿔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언급드렸던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가 가지는 의미